채널 I. 또 무시무시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배추에 견과류 독을 넣어서 뭐 이렇게 GMO로 재배를 한다. 아, 어떻게 아시세요? 교수님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예. 아, 그게 뭐냐면 이제 정갈은 독이 있지 않습니까? 독이 있는데 그 독이 사람한테는 해로울 수 있죠, 그죠? 해롭죠. 근데 그 독 유전자를 일부 뽑아서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다가 양배추에 넣어주게 되면은 다른 해충들이 와서 정갈 유전자가 있으니까 먹으면은 벌레들이 잘 죽죠. 죽겠죠. 죽으니까 독 때문에 죽으니까 안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갈 유전자는 아직까지 이렇게 상용은 안 돼 있고요. 시험 단계인데 가장 상용된 게 뭐냐면은 BT 유전자라 그래서 살충 유전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식물 중에서 목화, 면화 같은 경우는 그 BT 유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화 같은 경우는 하얀 그 면화 봉오리가 피기 전에 안에 벌레가 생겨갖고 그 벌레가 안에서부터 깔아먹기 때문에 막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약을 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전자를 아예 발동시켜 놓으면은 이 해충이 식물을 먹잖아요. 식물을 먹게 되면 그 식물에 뭐가 있냐면 독소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먹게 되면 얘들이 배탈이 나고 죽어버려요. 근데 사람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개발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람 먹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사람을 먹어서 우리 위 속에 미생물 있잖아요. 걔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장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미생물은. 걔들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문제가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죠. 심각하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식물 살충성이라 그래서 해충한테만 문제 있다고 우리 인간이 먹어서 괜찮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우리 장 내에 수많은 미생물 같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 미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뭐 제초제도 필요가 없겠구나. 제초제도 필요 없이 뿌려놓고 그냥 유전자 조합 해놓으면은 그거 먹고 곤충은 죽고 사람은 살고. 근데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농사하긴 편할지는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치게 되면 그 제초제가 어디로 갑니까? 식물이 이런 겁니다. 제가 제초제 저항성이에요. 제초제 저항성 감자. 제가 옛날 제초제 저항성 감자를 개발했으니까. 실제로 제가 개발해서 보니까요. 쫙 넣고 제초제 쫙 치잖아요. 제가 GMO 감자는 그냥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감자 싹 죽고 다른 잡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술이거든 사실은요. 마술이네요. 제가 그 당시 개발해서 특허를 2006년에 낼 때만 해도 야 이거는 대박이다. 왜냐 그러면은 사실은 뭐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제초제가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 있죠. 카페인보다 독소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할 때는 저는 양심이 안 찔린 거죠. 커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초제 쳐갖고 근데 제초제 쳐갖고 잡초는 다 죽고 감자만 살아. 얼마나 이거는 기가 막히는 혁명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제초제가 투웨이 발암 물질로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 제초제가 땅속에서 다 안 썩고 분해가 안 되고 강으로 흘러가고 인체에 미치고 모든 환경 오염시키는 알게 됐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죠. GMO를. 근데 교수님 이거 제 생각인데 만약에 그 감자가 어차피 특허를 받으셨으니까 교수님 외에는 못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전국에 뿌렸으면 떼돈을 버시고 건물도 거의 뭐 최순실처럼 올리고 그러면 제가 아마 엄청난 부를 누렸을 텐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아마 못 살았겠죠. 이 시대에 살아있는 박사님, 농업의 혁명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의 그 절대적인 우리 교수님을 모셨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염소 유전자를 뭐 거미 유전자하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다는 걸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아시죠? 스파이더맨. 히어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렇게 쫙 뭐가 나갑니다. 거미줄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산하고 싶은데 사실은 누에 같은 경우는 그 거미를 생산하지만은 이 누에에서 나오지만은 양이 적지 않습니까? 엄청 적죠. 적으니까 그걸 가지고 염소에다가 단백질로 그걸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공장으로 생산하는 거죠. 그 염소는 엄청 고통스럽겠죠. 우유가 이게 끈적끈적하게 이게 실크가 우유가 되어버리니까 엄청 아프겠네요. 아프겠죠. 사람한테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죠.
그렇죠. 근데 그럼 왜 그렇게 만드냐? 사실 우리가 방탄조끼 있지 않습니까? 예. 방탄조끼 같은 게 그게 그런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거미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방탄이 잘 된답니다. 방탄이 잘 되죠. 가볍고 잘 되고. 가볍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런 끊어지고. 용도로 안 끊어지고 그런 용도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상업적으로만 쓴다 그러지만 대상이 그 사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그 동물 아닙니까? 그쵸. 제가 GMO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생명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식물과 동물과 함부로 학대하는 겁니까? 그죠. 같이 맞습니다. 우리는 공존해야 되는 이 지구에 공존하는 하나의 파트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차라리 공장에서 기계로 생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생각해갖고 만약에 그렇게 염소에서 하듯이 우리 동물한테 부모님한테 그렇게 엄마한테만 젖에서 막 생산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거미줄을 뽑아내면 거미줄. 이거 생각하기도 싫어. 그렇죠. 완전 혐오입니다. 혐오. 그렇죠.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과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GMO를 바라보는 시선들이요. GMO를 재배하는 국가들이 농업 국가들인데요. 진짜 못 사는 나라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이나 뭐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가서 그 나라 전체를 GMO 왕국으로 만드는 GMO 왕국으로 만들어 버린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엄청나게 큰 피해들이 있다는데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많죠. 이제 우리가 사실 제3세계 같은 경우는 그 로컬 파밍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집에 소 한 마리 키우고 닭 몇 마리 키우고 감자 조금 짓고 논농사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농인데 그래서 어느 해 감자 농사가 망하면 벼농사 때 팔아서 공부시키고 그래도 망하면 소 팔아서 돼지 팔아서 이렇게 농사 지었죠. 그래서 학생들 다 자녀를 키웠는데 맞습니다. 이 아프리카나 이런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사실 그런 농업이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대규모로 쫙 밀면서 그 농민들 다 흡수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디아가 인도가 그런 경우인데 인도 그 농민들을 전부 다 GMO, 모카밭이 인도가 많은데 거기 모카밭을 전부 다 이렇게 GMO 들어가면서 자 종자도 GMO 종자를 줘. 그다음에 농약은 뭘 줍니까? 농약은 당연히 제초제라든가 살충제 줍지 그러니까 종자 팔고 농약 팔고. 그래서 처음에 농사를 지었어요. 전량 다 가져가니까 농민 입장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전량 수매해 주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못 하고 있으니까 전량 수매해 가니까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그런 농업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농민들 의지보다는 중간에 정치적인 그런 개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름 종자 많이 팔고 농약 많이 팔고 그래 얼마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 관련된 규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끼울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뭐 정치들 끼고 그다음에 거기에 로컬 또 비즈니스맨들 끼겠죠. 팔아야 되니까. 비즈니스맨들. 그런 사람들 해갖고 다 해갖고 결국은 농민들을 현혹시켜 갖고 야 괜찮다 농사 지으면 괜찮다 이건 큰 돈을 번다. 그렇게 해서 농사 지었다가 첫 해는 괜찮았어요. 왜? 첫 해는 다 수확해주고 다 가져가고 하니 괜찮았는데 둘째 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 어떤 문제세요? 처음에 제초제를 딱 뿌리니까 다 죽었어요. 잡초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한 번 딱 치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 다음 해부터 뭐냐면 제초제를 치더라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잡초들이 짠 겁니까? 내성이 생긴 거죠. 얘들도 얘들이 안 죽는 거죠. 안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 치다 농약값은 계속 늘어가는 거죠. 그리고 땅은 망가지고 농약이 계속 땅속에 들어가니까 땅속에 미생물 있잖아요. 걔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값을 주고 농약값 주고 남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20만 명이 자살했다습니다. 농민들이. 20만 명이요? 그렇습니다. 엄청난데 20만 명이면 춘천 인구 거의 뭐 춘천 인구, 뭐 전주 인구. 전주가 요즘 인구가 좀 줄었으니까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인도는 또 자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이 대가족이 키워야 되는 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로컬 파밍 같은 데는 뭐 하나 좀 이거 문제 생기면 다른 거를 팔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손해 보더라도 피해가 작았어요. 스몰 파밍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농토를 좀 다 밀어갖고 다 농사 지었는데 이게 수량이 안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농약값하고 그다음에 비료값이나 그다음에 이 종자값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또 그 땅은 다른 걸 기를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죠. 좋은 질문이시다. 그 땅은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로컬 파밍으로. 다시 그럼 우리 농사 안 지을래? 그래갖고 농사를 지으는데 땅이 망가진 거예요. 땅이. 이건 재앙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GMO를 우리나라에서는 재배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현지인들이 네. 더욱더 강한 제초제를 쓰다 보니까 뭐 피부병부터 해서 당연하죠.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피부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아르헨티나 차코주에 차코의 눈물이라고 있어요. 차코의 눈물이라고 이제 나온 그 방송에서 나왔었는데 이 차코의 눈물에는 1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GMO 콩이 심겨졌어요. GMO 콩이요. 그때 쓴 제초제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2만 톤이었어요. 2만 톤이면 1톤 트럭으로 2만 대 쫙 세나온 거거든요. 그걸 공중에서 비행기를 뿌리는 거예요. 쫙. 예.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예. 2만 톤이었는데 1996 2만 톤이었는데 지금 GMO 20년 정도 지났을 때 지금 시점에서 얼마냐면 20만 톤이 넘습니다. 10배를 넘게. 그렇죠. 20만 톤 생각하면 20만 톤을 비행기로 쫙 뿌린다 생각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하고 근처에 있는 생태계 다 망가지죠. 모든 거에 제초제가 묻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기형아가 뭐 엄청 나오고요. 기형아. 네, 뭐 뇌두증 환자부터 피부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부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뇌가 이상하고 그냥 기형 애기들이 나오고 왜냐하면은 그 엄마 젖에서 그 글라이포셋을 많이 치다 보면 제초를 많이 치면 제초의 성분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이제 뭐 강이나 뇌가에 오염되고 식수까지 오염되고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그는 왜 이걸 못 막냐? 정부가 주 수출 항목이 GMO 콩이에요. 그거 아니면 수출할 게 없는 수출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관광이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진짜 이 약자. 농민의 입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계속적인 시드머니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건 재앙입니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지역이 앞으로 꽉꽉 차갖고 제가 볼 때는 뭐 기존에는 지역이 뭐 목사님하고 스님 때문에 지역이 뭐 바쁘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이 GMO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마 지역이 아마 좀 꽉꽉 차갖고 가기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저도 이 GMO 식품을 아무 생각 없이 싸게 먹는 걸 좋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싸게 먹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 어려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간 거에 대해서 일말에 저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채널 I